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누가 정해서 데리고 올 거냐 하는 주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 그래도 비대위원을 뽑을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한 3명씩 해서 원유철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지 왜 시간을 끌냐. 그래서 밖에서 새누리당하고 관계없는 그야말로 소신있고 휘둘리지 않을 더민주가 친노가 김종인을 데리고 간 것처럼 그런 사람 하나를 데려와서 한 6개월 정리하라니까 저보고 공허한 소리 한다고 누가 그럽디다. 그게 공허한 소리 같으면 입을 다물어야죠. 전부요. 새누리당의 기술자가 돼갖고 이렇게 개판을 쳐도 잘한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자, 빨리빨리 밀어붙여가 친박 대표 뽑고 친박 원내대표 뽑고 밀고 가자. 그렇게 해갖고 하십시오. 저는 평론을 하고 저는 이걸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국민의 시각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새누리당 앞잡입니까? 나빴습니까? 새누리당의 비에 맞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벗어났으면 또 비판해야죠. 그 갭만큼. 그게 평론한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노선 비전이 이대로 갈 수 있냐 턴할 거냐도 정해야지요. 틀렸어요. 제가 볼 때. 국민들 다수가요. 국민들은 사소한 데서 틀어집니다. 전세값 월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뉴스테이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4대 개혁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료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각종 세금이니 연말정산이니 진짜 유리지갑처럼 셀러리맨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틀을 갖다 고통 없이 뽑는단 말이 그 정권의 수석한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담배값을 그렇게 올려갖고 기껏 한 3, 4조 벌라고 그러면서 정말 비과세 감면받는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을 정도에 되는 사람한테 왜 감면을 해주느냐는 거죠. 제 말 틀렸습니까? 기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거 저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저 돈으로 해야지요. 그걸 왜 세금을 까서 거기서 해줍니까? 있는 정해진 법적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다 거지인데 몇 명만 잘 나가면 그 사람은 적어 돈으로 기술 개발이든 투자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 갖고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책 노선 비전을 중도로 대규모 이동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안철수는요, 뭡니까? 공정성장.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의 포용적 성장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은 뭔 성장을 이야기할 겁니까? 개혁요? 지금 개혁이 돼서 그래서 3년 동안에 뭔가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어가는 교육개혁이나 이런 문제에서 학력고사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 부패 척결 부분이라든지 탈세나 역외탈세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단속한다든지 공기업에 관련되는 각종 한정, 포스코 그런 비리들을 정확하게 단속하고 한수원 비리를 정확하게 뿌리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법도 통과도 필요 없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만 독촉만 하면 되는데 그걸로 업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오늘 대통령이요. 각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을 3년 만에 간담회를 한다는데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언론 부지런히 만나야지요. 근데 이것만 해갖고 일이 돌파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보면 갤럽 29%, 리얼미터 31.5%인데요. 이게 바닥이다. 그렇게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바닥은 없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역대 이명박 정권 보면 이 4년차 2분기에 대체로 한 4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지율요. 박근혜 대통령 그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순서로 따져도 썩 잘하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지지율만 보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정권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전부 정권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DJ 노무현, 이명박.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저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요, 현실 인정을 하고 싶지 않고
형식적인 변화를 약간 도모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현실인식이 안 된 상황에서 형식적 변화가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이 3일날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밖에서 데려오든 안 그러면 지금 친박의 이 생각을 보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최경환 전 부총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의 책임 1이라 보고 최경환이 2라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친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진작에 쫓아내버리지 왜 이 지경으로 끌고 왔습니까?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알면서도요. 그리고 살생부나 녹취가 등장했을 때 그 전말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수도 없이 제가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 공천 과정을 중단하고요. 이 녹취와 관련되거나 살생부와 관련된 부분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가 관련됐든 누가 관련됐든 했다면 그 사람들을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쫓아내야 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해야 될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덮어버렸어요. 사무총장이 가출하고 제1사무부총장이 가출해도 또 덮어버렸습니다. 설거머니. 그러다가 돌아와서 또 합의했어요. 부산은 공천은 김무성 대표가 TK 공천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눠서 했는지 어떻는지 뜻대로 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도장 파동이 또 생겼습니다. 그때 차라리 6개를 다 포기하고요. 대표를 바꿔버렸어야죠. 근데 또 3대3으로 하면서 총선 승리 운운했습니다. 유승민이한테 상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무소속 포함해서 150석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가 어쨌든 가반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이 매우 좋지 않다. 제가 그때 적었다 끼워놔도 가반수 안 되고 이건 틀렸다고 했으면 저한테 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도 저한테 많이 씹어대서 저도 씹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을 좀 힘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힘 조절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래야 내년 대선을 어떻게 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소속이 진영 무소속이 한 7명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이 한 143명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더민주당 한 125석 이래 봤는데요. 그래서 120석 안팎. 국민의당은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새누리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친박들이 또 당대표 또 원내대표를 장악해서 끌고 가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는 꼴들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비박도 나서지 말아야 된다고. 이 당은요, 친박 비박이 다 뒤로 빠지고 한마디로 김종인 씨와 비슷한 새누리당 관계없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 맡아서 당의 노선과 방향 정책을 갖다가 새로 따듬고 그 다음에 당이 왜 총선에서 졌는지를 전 국민 앞에 알리고 당사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야기합니다.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소리죠. 자, 태풍이 불 때 약간 머리를 숙였다가 태풍이 또 가라앉으면 머리 꼿꼿하게 쳐들고 또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친박 비박 타령을 벌일 겁니까? 진짜 싹수가 노랗고요. 그딴 짓거리를 하면 제가 아주 작은 씹어서 정말 저 당이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주고요 하는 행태에 비해서 도와줬으면 이 지경이 왔으면 다들요 상식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조금 끈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뭘 또 다시 해보려고 뒤에서 친박 비박들이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몇 명 이후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로 관성적인 행태들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살라고 주변에 누가 끈지 주려고 가면 무조건 잡아 당깁니다. 그래야 끈지 주러 가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보이는 행태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한마디로 무조건 주변을 다 당기고 있는 행태라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정도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가 어디서 잘못됐을 건가를 분석한 다음에, 그래 다음에 한 개씩 순차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순위를 정해서 이 처리를 해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다음 날부터 핵심 모임이니 뭐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4대 개혁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고 왜 대통령을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올라갈 때도 지지가 밴드 웨건이 있지만은 내려갈 때는 밴드 웨건 현상에다가, 밴드 웨건이 뭡니까? 뭐 좋은 끈이 한 개 터지면 또 다른 끈이 터지면서 점점 지지율이 시너지 효과를 작용해서 올라가는 걸 밴드 웨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서부를 향해서 연마차를 타고 갈 때 그 마차들을 다 묶어서 쭉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점점 연쇄적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승되어 가는 걸 밴드 웨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추락할 때는 밑으로 밴드 웨건이 있죠. 그런데 묶어 놓으면 무거우니까 이 중력의 법칙이 가중되어서 가속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이 가속도만 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회복불능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의 마지막을 다룬 몰락이라는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히틀러가 있지도 않은 부대가 소련군에 포위된 베를린을 구조하러 올 거라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거의 아편 중독자 비슷한 상태에서, 몸이나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혼자서 누구한테 전화 걸어, 누구 오라 그래 하고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지금요, 정부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싸워서 졌다, 그런 생각만 하면요, 뭐 언제나 안 싸웠었습니까? MB 정권 때는 뭐 안 싸웠습니까?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안 싸웠습니까? 별의별 게 다 터졌죠. 싸워서 졌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항상 싸웠습니다. 진짜 진 원인인 싸워서 진 것보다도요, 당신들은 밥그릇에 더 잿밥에 관심이 있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한마디로 다수의 국민보다는 소수의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의심이 패배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곤란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나 노선을 전환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 제보고 또 댓글 달아서 그래요. 선거 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여태까지 말하고 쓴 거 다 TV 나가서 한 거를 다 한번 다시 감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나요? TV에 나가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위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 보수 진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틀이 박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도요,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왜? 어느 시점이 되면요, 죽든가 살든가 말든가 나도 내 몸도 시원찮은데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